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신입니다. 아투 초대석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아시아투데이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주호영 대표님은 이제 원내대표 취임하신 지는 벌써 한 6, 7개월 넘어가셨죠? 예, 작년 5월 8일에 5월 취임했으니까 8일. 8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임기가 1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는 예. 임기가 1년인데 예. 그러면 한 원내대표를 취임하시고 한 7개월 좀 지났는데 예. 그동안에는 다양한 이렇게 사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시아투데이 뭐 개인적으로 방문하셨지만 예. 또 이렇게 스튜디오 오신 건 처음이니까 예. 우리 구독자들에게 인사 말씀 좀 예. 해주시죠. 네. 예, 우리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새해 초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또 이런저런 인연으로 우리 이 선상신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어서 더더욱 편안하고 푸근한데 올 한 해 다들 무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지난 한 6, 7개월 원내대표 하시면서 아마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이제 그 소위 경우에 안 맞는 일을 당할 때마다 참 힘들죠. 네. 기존 국회를 운영해 오던 관행이라든지 또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것들이 깨어지고 뒷발릴 때마다 대단히 힘들었었는데 네. 우선 시간적으로 쭉 보면 우선 원구성할 때 그렇죠. 원구성 협상.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이 맡아서 네. 마지막에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야당이 동의하고 걸러서 보내는데 그걸 모두 이제 다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바꿀 때가 많았습니다. 아하. 예를 네. 들면 공수처에 관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했다가 그렇죠. 잉커도 마르기 전에 그걸 빼앗아서 또 비토권을 없애버린 없앴죠. 거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선거 때 그 자기들 책임으로 재보궐 사유가 생기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자기들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공천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이라든지 아하. 뭐 그런 것들이 대단히 힘들었죠. 힘들고 네. 이것은 분명히 국가에 해로운 일인데 예. 우리 국민들에게 해로운 일인데 민주당이 숫자 힘으로 밀어붙일 때 네. 우리는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숫자 힘으로 통과시킬 때 네. 그때 저희들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렇습니다. 그럴까? 예. 또 무기력하다 이런 느낌도 들 예,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 당시에 그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야당 뭐 국회의장도 포기하고 법사위원장을 이제 못 가져오니까 다른 상임위원장도 다 포기를 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원내 전략의 주요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예.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은 포기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포기한다, 받는다, 그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네. 받을 경우에는 최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협상은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받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초선들 또 막상 상임위원장을 맡을 당사자들인 삼선들이 네. 맞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실 못 받아왔죠. 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할 때 예결위원장이라도 우리가 받아왔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는 네. 어차피 상임위원장 받아오더라도 민주당이 협치할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건 막을 방법이 없었지 않느냐. 네. 별 차이도 없지 않느냐. 네. 오히려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우리가 무슨 책임을 같이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안 맡아온 기 지금도 잘한 것이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당이 사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탄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임위원장을 몇 개라도 맡고 있으면 그 마지막 저지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논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래도 설명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장은 그래도 펼쳐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실제 네. 맡았으면 네. 의사 진행을 저쪽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못했겠죠. 네. 또 하더라도 강제로 통과시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회의를 열어서 그렇죠. 회의 소집도 안 할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문제는. 알릴 것을 다 네. 알리고 네. 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할 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기껏 한다고 해봐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사 일정을 좀 연장한다든지 이런 수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혜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는 것인데 과거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장외 투쟁을 하거나 또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거나 이런 강경한 수단을 쓰기도 했는데 우리 조영 대표님은 그런 걸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계십니까? 저보고 무슨 네. 뭐 이 저 전투력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는 네, 않은데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예전과 지금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소위 저는 뭐 그 용어 자체도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게 내용이 사실은 선진화시키는 것도 아닌데 선진화법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저도 네. 부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시행되고 난 뒤에는 소위 이전에 이야기하던 선명한 강경투쟁 네. 우선 이제 보이콧, 네. 삭발, 단식, 예. 장외투쟁 예. 이런 것들이 이 사실상은 위법이기도 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제 과거의 경험에서 많이 이제 새겨졌습니다. 네. 단식하든 삭발하든 좀 낡은 모습의 네. 그 투쟁 방법이고 그게 또 총선 결과에 또 부정적으로 반영됐다라고 하는 그런 또 평가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기로는 보이콧도 우리가 보이콧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될 때 너그 멋대로 하라 하고 우리가 나올 때 의결을 못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네. 이 민주당은 우리가 보이콧 나오면 얼씨구락하고 더 해버리니까. 더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쟁 방법은 결국은 국민들이 내용을 자세히 아시고 이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주는 것밖에 없다. 네. 그래서 회의장에 들어가서 네. 기회가 주어지면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대안 제시하고 또 필요하면 필리버스터도 하고 네. 뭐 이런 건데 필리버스터 제도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왜곡이 돼서 네. 원래는 야당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네. 또 여당도 하도록 글쎄요. 운용을 하고 있어요. 아하. 더구나 그게 야당이 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렇습니다. 제도군요. 예. 저희들은 여당 할 때 야당에다 허용을 기회를 해서 다 줬군요. 줬습니다만 네. 지금은 여당이 끼어들어와서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네요. 오히려 야당이 한 번 할 때 자기들이 두 번 해요. 두 네. 사람이 해요. 인원이. 예. 이게 야당에 주어진 권한이고 우리가 발동했는데 네.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여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참 이게 저희들로서는 무력한데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를 빨리 판단해 줘서 여론의 힘으로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당 지지자들 네. 예전처럼 뭐 의사 진행을 힘으로 막고 보이콧하고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이제는 좀 같이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옛날 그런 생각에서 네. 왜 그 뭐 심지어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해 무슨 약점이 많이 잡혀서 그렇게 막지를 못하냐 그러는데 예. 더구나 지금 패스트 트랙 때 막던 분들이 다 재판받고 있는 재판받고 사정이니까 있죠. 네. 그런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걸 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나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습니다. 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런 야당의 효과적인 투쟁 방법이 과거에 민주화가 안 됐던 시절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제 민주화 투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과격한 방법으로 했고 그게 또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민주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가장 효과적인 원내 투쟁 방법은 결국 원내에서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네. 그것도 사실은 민주화된 것인데 네. 여당이 이 절차적인 의회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않아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결국 의회는 다수결 원리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예. 일정한 절차가 끝나면 표결하는 건 막을 수가 네, 없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필리버스터를 충분히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 토론을 충분히 하도록 한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공수처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소위 안건조정회의에 넘어갔다가 30분 만에 조정도 하지 않은 채 넘겨버리고 형식적인 절차만 또 받는 반대 토론도 허용하지 않은 채 네. 표결해버리고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절차를 지켜주는데 여당이 지켜주지 않은 이제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안건조정회의는 여3, 야3 이렇게 해서 90일간 조정을 하되 네. 소위 3분의 2가 합의가 되면 처리되도록 돼 있으니까 6명 중에 4명이 찬성하면 이제 안건조정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인원별로 이제 그 조정을 하는 걸 위원장이 정해요. 아하. 그래서 3명은 민주당을 하고 2명은 우리 국민의힘을 하고 그 1명을 무소속 중에서 하는데 네. 무소속 내지는 이제 소수 정당에서 하는데 전부 자기들 편을 다 하는. 네. 그러니까 원래는 3대 3으로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4대 2가 해서 소위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인 안건조정회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파괴자들이죠. 네. 예.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잘 안 하는 그렇습니다. 경우인데.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그렇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과정도 보면은 야 정말 이거 야당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식이라면 네. 151석만 되면 야당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소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받아들이거나 경청할 만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래야 네. 법도 좀 정교하게 이 좋은 법이 되는데 네. 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하면 그 법이 좀 수준이 높고 네. 앞뒤가 맞고 우리 국민 생활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우선 뭐 정치와 관련되는 공수처법도 그렇지만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3법 네. 저렇게 막무가내로 만들어서 문제점이 많은데도 아직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더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시국회가 2월 달 또 하는 거죠? 2월 1일 시작됩니다. 2월 1일 시작하고 예. 그럼 이제 한 달 임시국회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3월 달 지나가면 바로 이제 서울시장 뭐 부산시 보궐선거 국면이기 예. 때문에 원내 대표로서는 사실상 2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활동 기간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럼 2월 임시국회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중요한 법들은 많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네. 특히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강행 처리하고 한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는 무리하면 안 되니까 하지 못할 것이고 또 4월 7일 선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법은 올 2월 전에 모두 무리를 하더라도 다 통과시키겠다. 네. 이래 놓으니까 많이 무리수가 겹쳤죠. 네. 그래서 이제 2월에도 모르겠습니다. 법안까지 나올 가능성은 약하다고 봅니다만은 네. 이익공유제라든지 아하. 뭐 이런 것들을 또 밀어붙일 확률이 있다고 보죠. 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무리한 행보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것에 속았습니다. 설마 이렇게 무리를 하겠나고 했는데 네. 그 설마가 지켜지지 않고 거의 다 그 지지자들을 위해서는 또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기도 하고 172석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오만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이런 선거 환경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법들은 네. 막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국민의힘이 먼저 좀 제안하고 한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행태로 봤을 때 네. 틀림없이 이 선거를 앞두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할 것이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재난지원금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가지고 재미를 봤으니까 반드시 그럴 것이다. 네. 그럴 바에야 2021년도 본 예산에 아예 편성해서 아하, 4월 네. 선거 전까지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못 꺼내도록 하자. 네. 이게 우리의 이제 의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설마 4월 전에 또 하겠냐고 생각했는데 설설 이 연기를 피우는 게 4월 전에 또 하자는 거 또 아닙니까? 하자는 얘기가 또 나오죠.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여권 내에서도 방식을 놓고 또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구정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고 올해 예산이 558조인가 그래야 되는데요. 예. 사실은 이 위기다 뭐 이 유사일의 최고의 어려운 때다 이러면 예산 규모를 줄여서 그 중에서 아껴서 재난지원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이 대책 없음은 그냥 무조건 적자 국채를 내서 그냥 퍼주는 거니까 이 국민들은 받으니까 좋습니다만 이걸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데 우리 예. 자식들이 갚든지 갚아야 예, 되는데 예. 몇몇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재정 건전성이 딴 나라보다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그런 나라들은 전부 기축통화국이라 그래서 그렇죠. 돈만 네. 찍어내면 되는 나라이고 네.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어디서 삐끗거리면 맞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IMF 같은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 나라 살림을 이런 식으로 네. 누구 표현에 의하면 천년 살림 살듯이 멋대로 다 써버리고 나는 가버리면 그만인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받아서 좋기는 한데 이래도 나라 이래도 살림이 되나?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을 걱정을 하는 정도니까요. 거죠.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국가 건설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아니 필요하면 위기 때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면 지급해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1, 2, 3차 지원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도 봐야 되고 네. 어떻게 해야 가장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적자 국채를 내는 순간에 이 돈은 언제까지 어떤 계획으로 갚습니다라고 대책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작년에만 해도 여러 차례 적자 국채 수백조를 냈으면서 언제 어떻게 갚겠다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 네. 무책임한 거죠. 네. 사실은 그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라를 좀 멍들게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일부에서는 그래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극에 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실제는 야당이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하고 국정을 맡아 있는 여당은 이런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돼서 야당이 나라 재정 걱정을 하고 네. 선거에는 불리합니다마는 글쎄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당 얘기를 좀 하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조영 대표님께서 모시고 오신 거죠? 사실상. 아니 제 앞에 황교안 대표께서 모시고는 결정을 해놓았는데 네. 그것이 완결이 안 돼서 제가 풀었던 거죠. 네. 모시고 올 때 한 1년 예. 이제 임기를 보장해라 해서 이제 예. 올 4월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시는 예.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콤비는 잘 맞으시나요? 제하고는 뭐 잘 예. 맞는 편이고 네. 또 이 자세히 들어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언론에 난 것만 보고 오해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무슨 3자가 돼도 이길 수 있다라든지 단일화에 네.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시지만은 네.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네. 우리 당이 이 후보를 뽑는 경선 절차를 진행할 텐데 들어와서 해도 좋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뽑아놓고 나서 단일화 해도 좋은데 본인의 결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 단일화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일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이게 정말 가능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야권 지지자들 가운데 3자 구도가 되면 뭐 사실상 여당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계속 철수를 해가지고 철수 명수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 이번에는 철수를 안 할 것이다. 아니 뭐 아닌 말로 철수해서 우리 후보로 단일화되면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네. 안철수 대표의 결심이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럼 뭐 네. 그까지 할 테고. 네. 그다음에 이 안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야권이 분열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하는 거는
결코 네. 안 된다. 그렇죠. 본인도 단일화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네, 서울 시민이 단일화하도록 하자 이런 표현을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 반대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공당이기 때문에 마냥 당 밖에 있는 네. 분하고 단일화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네. 우리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우리의 후보를 뽑되 분열은 필패니까 우리 후보가 뽑힌 다음에 다시 안철수 대표든 또 검태섭 전 의원이든 단일화해서 반드시 서울시정을 되찾아와서 네.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아야 하고 원래 단일화는 서로 간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파 싸움도 있고 네. 또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아마 단일화 안 되면 단일화 안 되는 쪽 모두가 아마 역적으로 몰릴 겁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어쨌든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취지는 어쨌든 그 자당 후보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삼자 건가요? 구도가 되더라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네. 철저히 준비하자 아. 이런 말씀이지 뭐 삼자 구도를 좋아할 분이 누가 있으면 예. 방점이 그게 찍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네. 자, 부산시장 경우에는 박형준 후보가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 뭐 걱정하시는 변수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이제 우리 당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네. 또 선거란 것이 우리 당이 많이 유리하면 또 당내 경쟁이 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저희들은 부산시장 선거는 과열을 걱정할 정도로 네. 우리 당 후보들끼리 아, 과열을 걱정할 서로 또 정도로 네거티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 안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네거티브 같은 것도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네거티브를 못하게 한다든지 또 경고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가고 이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 이제 네거티브적인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변수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당 차원에서 관리하는 어떤 뭐 전략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좀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뭐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진석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그렇습니다. 맡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예. 당내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뭐 이렇게 합동 뭐 저 선거대책 본부라든지 이런 거를 뭐 구상을 하고 우선 이제 계신가요? 공관위가 끝나고 나면 네네. 선거대책위원회는 아마 이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따로 꾸려야 하되 네. 말씀하신 대로 예. 서울 시민들도 우리 당 후보 중에 누가 부산시장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 뭐 저 당 저 후보가 왜 저래 이럴 수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말하자면 협력적인 선거관계 네. 시너지 효과가 있는 선거관계가 되도록 네. 당 전체 차원에서는 별도로 또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인가요? 우리 주 대표님께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윤 총장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라.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당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공세나 이런 게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걸 이제 또 약간 좀 곡해해서 예. 왜 그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를 하라 하지 그렇습니다. 마라 하느냐 이렇게 쫙 또 저희한테도 항의 문자나 전화가 오는 분이 많았는데 공격을 좀 받으셨죠.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민주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네. 이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마치고 정치하려고 네. 총장직을 수행하는 중에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받았으니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마치고도 정치할 생각이 없다면 그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클리어한 것이고 예. 본인이 공격받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마치 공직을 마치고 나서 선출직에 나올지 말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니까 사실은 민주당 측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밝혀라 하는 자체가 무리한 거죠. 무리한 거고 저도 역시 그럴 생각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좋겠다. 네. 또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총장직만 수행하지 총장직을 다음에 나올 무슨 선거 같은 계획도 없지만은 그걸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걸 밝히는 것이 훨씬 좋겠다. 네. 제가 그런 입장에 네. 저는 그것이 본인이 이 과도한 공격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야기를 했던 예, 거죠. 뭐 저도 그런 취지로 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당신은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윤 총장 당신도 빼달라고 그래라. 예. 좀 적극적으로 한번 예. 얘기할 게 아니고. 예. 그런 액션을 윤 총장이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전에 빼달라고 네네. 했는데도 안 빼는 겁니다. 네. 그 여론조사 기관이 안 빼는 것을 네.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니 정세균 총리는 자기가 빠졌다 그래서 딴 사람 같이 뭐 빼라고 할 건 아닌데 네. 저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빼라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기관이 안 뺄 것 같은데요. 그 뭐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는 지지도 높은 사람이 있는 걸 뺄 수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선 지지도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좀 특이한 넌센스고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뭐 상식적이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은 여권 사람이고 여권 후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오늘 또 대통령께서는 뭐 여권 맞습니다. 예, 이 정권의 총장이라고 뭐 문재인 예. 대통령을 기자회견에서 그렇습니다. 이정권의 검찰총장 얘기했으니까 또 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노영민 실장은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안 할 것 같다 또 이렇게 전망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묘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다 여권이 임명한 사람이고 여당 사람인데 야권의 후보로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으니까 자칫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대권 후보가 안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말하자면 우리 당내에 지금 몸담고 있는 후보의 지지율과 윤석열 총장 지지율 이런 문제만 보면 그런 네. 걱정도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는 반문 지지입니다. 반문. 문재인 정권 네. 특히 문재인 추미애 그다음에 추미애를 추종하는 검찰 내 추미애 추종자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권력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을 네. 동원해서 핍박을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고 응원하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반문표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결국 민주당이 낸 후보와 우리 당이 내는 야권 후보 1대1 구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이 마치고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네. 일단 민주당 지지를 떠난 표들이 있는 것이고 네. 야권은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 모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당의 현재 몸담고 있는 후보 지지율이 더 높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은 낮다고 해서 대선에서 그 표가 우리 당을 다 오지 않은 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많이 회복은 됐고 어떻게 예.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회복은 됐지만 윤석열 총장 지지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제 서로 비교했을 때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당 지지보다 더 높게 나왔을 경우에 과거의 예를 보면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한 그런 형국이 있었거든요. 그를 네. 리스크도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겠죠. 네. 관리는 해야 하는데 네. 우리는 지금 우리 당에서 대선 뛰겠다는 분이 적극적으로 뛰지 않고 있고 네. 무대로 보면 지금 현재 무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네. 윤석열을 비롯한 이 소위 이 추윤 갈등 네. 뭐 이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 예. 또 무대가 바뀌면 예. 또 딴 사람에게 무대가 주어지면 우리 당 후보 중에 무대가 주어지면 그게 또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자체는 대단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은 완전히 이제 대선 국면으로 그렇습니다. 넘어가는데 그 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원 그 전당대회를 해서 그렇습니다. 당대표를 뽑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하고 대표 후보 선출하는 정당대회가 전당대회, 예.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당헌 당규에 의하면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따로 뽑게 돼 있으니까 따로 뽑게 돼 있죠. 소위 네. 대권 당권 분리죠. 네, 네. 이제 4월 7일 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시면 네. 바로 이제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죠. 예. 보통 2달 안에 하도록. 네, 돼 그럼 한 있으니까. 5월 달이나 6월 달쯤 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래서 그 뽑힌 당 대표를 중심으로 네. 또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네. 전당대회를 조직해서 네. 대선 후보는 대략 9월이나 10월경 내년 3월 9일이 선거니까 예. 예전에 12월 선거 때 보통 8월에 뽑았거든요. 예. 한 넉 달 전에 뽑는 것이니까 네네. 한 9월 10월경에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정치 일정이 아주 뭐 예. 촘촘히 예, 있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는 당대표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전당 어디에 출마하십니까? 안 그래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받는데 네. 이제 우선 지금 우리 당이 비대위 체제니까 네, 네. 그래도 원내대표가 그 당의 이 중심을 잡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제가 2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 국회가 임시국회. 끝나면 사실상은 이제 원내대표 단 역할이 끝나는 거 비슷하기 때문에 네. 2월 끝나고 나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하, 지금 네. 비대위원장도 모시고 온 분이 계시는데 저마저도 뭐 당대표 나간다 뭐 나가겠다 하면 이 당이 누가 중심을 잡고 누가 당장 현안들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감추는 것 전혀 없이 예. 지금은 어떤 계획도 없다. 아하, 다만 2월 국회가 끝나고 난 뒤에 고민해보고 네. 내가 우리 당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네. 의견을 들어서 진로를 탐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원내대표 활동의 마지막 그렇게 활동이라고 보면 보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예. 그러면 어떤 부분에 나 이것만은 반드시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중점 처리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민주당이 아마 중점 저지 법안으로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네. 대안 제시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은 현재 네. 민주당이 네. 기존 제대로 된 법률들이나 질서를 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막아내기만 해도 네. 충분한 역할을 한다. 예. 계약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저는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 하는 공수처는 늘 찬성을 했습니다. 네. 우리 당이 공수처를 반대할 때도 저는 공수처 찬성, 단 전제 조건은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 아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렇죠. 야당이든 뭐든 수사를 다 하는데 딱 우리 검찰이 못하는 것이 세 가지다.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권력, 네. 자기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못해서 무슨 임기 중에는 온갖 이 말들이 들끓다가 퇴임하면 덕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사하고 그것을 정치 보복이란 이걸 없애려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이나 인사권을 가지면 그것이 안 되니까 야당이 극소수의 인원으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있기만 해도 살아있는 권력이 함부로 못할 거다. 네. 그리고 언론이든 여론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으면 몇 명만 확인하면 된다. 원래 공수처 출범할 때는 처장과 수사관 3명을 두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20몇 명 키워서 이래 하지. 저는 공수처는 극소수의 조직이 되기만 해도 있기만 해도 그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고 살아있는 권력 들여다보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네. 검찰이 자기들 식구 사건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죠. 요것도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으면 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거졌을 때 가져와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 별건 수사를 한다든지 인권 침해 수사를 할 때 들여다보는 이 조직은 공수처를 만들 때 극소수의 인원으로 야당이 추천하면 우리나라 수사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여당이 사실상 대통령이 추천하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 이걸 임명하고 인사를 해도 비리돼서 이 수사를 하고 들이대니까 네. 아예 저 공수처는 승진도 하지 않고 인사이동도 없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몽땅 보내가지고 검찰이 자기들 수사하면 사건 빼앗아 오는 걸로 쓰려고 하니까 저게 문제인 거죠. 네. 저는 공수처장 추천권 야당이 갖다 놓는 일만 해도 우리나라 네. 말하자면 투명화하고 그 고위층 비리 없애는 데는 획기적일 거라고 보고 지금처럼 여당이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막는 기구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에 하시고 싶은 얘기인데 그게 쉽지는 않겠네요. 아니, 여러 그런데 가지. 진짜 민주당에 대해서 참 저 못 믿을 사람들인 것이 네. 저는 이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바른정당 원내대표일 때 이 주장을 하니 네. 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이던 우원식 의원께서 맞다.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겠다. 이렇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 꽁구워 먹은 자리지 그때는 그때고 지나가면 뭐 이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네. 참 지금 이렇게 이제 조영 원내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하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은 우리 조영 원내대표님은 독실한 불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동안의 어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지키는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도에 처음 정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실 예. 때 그로부터 이제 5선이신데 예. 지금 정치를 쭉 해보시면서 야 내가 이거 정치 괜히 했네 뭐 이런 생각이나 후회 같은 건 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후회가 있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는데 이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제 뜻을 이 합의제 기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권력 구조가 있으니까 제 뜻을 제대로 못 펴고 저것은 아닌데 하는 쪽으로 갈 때라든지 이런 때는 이제 그런 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한갓 위안은 다른 분들이 네. 낙담하지 마라. 그나마 자네 같은 사람이라도 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해도 네.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네. 소위 이제 악화가 양화를 양화를 구축한다고 구축할 하는데 네. 구축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괜찮은 것이니까 네. 너무 회의를 느끼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더 힘을 얻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가 이제 조영 의원님 이렇게 지역구 활동하시는 걸 보면은 어떨 때는 공천을 못 받아서 상당히 위기에 빠진 적도 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구민들이 무소속을 출마해도 계속 뽑아주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떤 뭐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소위 지금 국민의힘 네. 그 전신당들이 이렇게 연전 참패를 하고 네. 이런 원인 중에 저는 볼 때 우리 당을 운영하는데 공심이 부족하다. 아하. 공적이지 못하다. 네. 공천이든 당직 임명이든 네.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이든 전부 자기 사람들 자기 편을 심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네. 우리 당의 능력을 극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원내대표 하면서 당을 최대한 공적으로 운영한다. 원내대표가 추천하는 공직이 많습니다만 예전에는 원내대표가 그냥 추천했는데 주로 자기 친한 사람 많이 했죠. 네. 저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가장 잘할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이 총선에서 몇 차례 참패한 것은 공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공적으로 하지 못해서. 네. 그것이 공천이 하나 아니고 이른바 사천이 그래 되는 거죠. 되어버렸습니다. 되고 그래서 제가 피해를 좀 받고 아하. 네. 그렇다 그래서 제가 무슨 흠이 있어서 공천 못 받았으면 승복하겠는데 제 공천을 안 준 이유는 이제 공식적인 말은 많이 하지 않았느냐. 고 아마 본질 속은 친박 줄 서지 않아서 아. 그 밑에 네. 완전히 항복하고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아서 아마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 유권자들이지 네. 결코 당 공천을 자주지하는 몇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이제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구청장도 있는데 늘 모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를 선거 때만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네. 머슴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뭐 짜증스럽고 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우리 형님이나 우리 아버지가 그 민원을 제기한 그런 자세로 해라. 예. 해옹호구라는 사자성어를 제가 예를 드는데요. 네. 바다에 사는 늙은이가 해옹, 네. 좋아할 호자, 갈매기 구자. 아. 바다에 사는 늙은이가 갈매기를 좋아한다는데
바다에 아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한 번 살았는데 갈매기가 날아와서 온데 앉아요. 예. 그게 이제 해물지심이 없다 그러는데 누구를 해코지할 마음 자체가 없으면 짐승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네. 그 마을에 누가 아파서 그 한의원에 가니까 갈매기를 잡아서 먹으면 낫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갈매기가 날아오니까 오. 할아버지 갈매기 하나 잡아주세요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가 뭐 맨날 날아오는 갈매기 내가 하나 잡아서 주면 낫는다는데 중병이 그 생각하는 순간에 갈매기가 하나도 안 날아오는 거야. 이야. 미물인 갈매기조차도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생각이 없이 좋아하는지 해코지할지 다 안다는 겁니다. 이야.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유권자가 그 모를 것 같아요. 겉으로 그냥 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머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 다 안다 시민들이. 네. 그러니까 그냥 기교로서 자지 재선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네. 진짜 성실하게 하면 다 된다. 공천 나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마라.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때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놓칠 때도 있지만은 네. 항상 기본은 저는 네. 오는 전화 콜백 다 하고 낯선 전화도 다 받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 대표님은 그런 게 뭐 제일 뭐 잘하신다고 소문이 예. 나 그, 있죠. 그런 네. 것이 이 네. 공천 안 받았을 때도 대구 시민들이 알아주신 네.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조계종 종정 신년 할애는 갔다 오셨어요? 그때는 딴 우리 일정이 있어서 못 못 갔습니다. 가시고 예. 또 요즘 또 비대면이어서 그 전에 많이 뵀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예. 하여튼 뭐 그동안 정치 오래 하시면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그 뭐랄까 인연을 쌓으셨는데 그런 인연들이 우리 주 대표님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 꿈꾸는 의원님의 미래, 대표님 미래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뭐 이 정치를 언제 이제 저 말하자면 4년 임기의 비정규직 아닙니까? 언제든지 이제 그 주인이 머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언제 마치더라도 욕먹지 않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네. 참 공정하고 담백하고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었다. 그렇게 해서 마친 뒤에도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가 이제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를 하는 동안은 정치인은 뭐 그걸 직책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직을 맡을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네. 자기의 정치적 포부나 자기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쪽으로 한 발씩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이 제일 상층에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좌우명을 수연무작이라고 정해서 네. 딴 정치인들은 뭐 목표를 정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권력 의지를 너무 세게 가지면 또 사고가 납니다. 나서 자연스럽게 예. 시절 인연이 맞을 때 네. 뭐를 한다. 다만 그 준비는 철저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 유의법과 무의법을 같이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예. 맡겨주는 도가의 무의법과 예. 또 본인은 또 준비를 또 예. 하는 것이 유의법을 같이 함께 쓰겠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7년째 해오는 중에는 제가 준비하고 해서 기회가 다 자연스럽게 오더라. 이런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네. 뭐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좋은 얘기로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인사 말씀을 이 카메라 보고 하시죠. 네. 이제 국민들께는 이 화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지금은 좀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배달 민족, 단일 민족 이랬는데 배달 민족, 단일 민족이란 것이 좋은 점이 이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하나가 될 때 좋은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한 땅에 살고 한 나라지만은 서로 미워하고 또 생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편가르게 하는 것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조금씩 줄이고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쪽으로 국민들이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고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선거 때마다 혹은 이런저런 유불리로 자꾸 진영을 가르고 네 편, 내 편 이렇게 하는 걸 좀 없앴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적 책임을 맡았으면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정말 공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장 잘 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편안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나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인의 무슨 이익이라든지 당리당략에 따를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책임진 정치인으로서 정말 국민 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들에게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한마음 하나의 국민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힘을 모아 주십사. 그런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